이번에는 디자이닝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하겠습니다. 뉴스피드가 뭐냐면요, 페이스북 그 웹사이트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팔로워의 게시물 목록인데요. 게시물 목록뿐만 아니라 팔로워 상태, 팔로워의 사진, 비디오, 링크, 앱 활동 및 좋아요가 표시되어 있는, 세로로 스크롤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자, requirement and goals of the system. 시스템의 그 요구사항 및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unctional requirement를 보면 사용자 페이지 그룹을 팔로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팔로우 게시물 기반으로 뉴스피드가 생성돼야 됩니다. 피드는 사진, 비디오, 텍스트가 포함이 되고요. non-functional requirement에서는 이 뉴스피드는 리얼타임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요. 대기 시간은 최대 2초까지, 그러니까 2초 안으로 이제 생성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유저가 로그인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 되었을 때, 제가 팔로우하는 팔로워가 새 게시물을 작성해서 올렸다고 했었을 때, 그게 제 뉴스 피드에 들어오는 시간은 몇 초? 5초 이내로 돌아오는 거를 요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capacity estimation and constraint를 하겠습니다. 먼저 estimation 하기 전에 가정을 하면 팔로워는 유저당 300명, 팔로우하는 페이지나 그룹은 200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DAU, Daily Active User는 300 million으로 하겠고요. 평균 타임라인 시청 횟수는 5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게시물 파일 크기는 일단 텍스트만 하는 걸로 해서 1KB 정도로 잡겠습니다. 거기서 먼저 뉴스피드 요청 횟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DAU의 300명이 한 번 접근할 때 타임라인을 몇 번 본다? 5번 본다로 가정을 하면 1.5 billion requests for day가 되고요. 1.5 billion의 day를 세컨드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루가 몇 초죠? 86,400초죠. 86,400초를 나눠서 17.5,000 requests per second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제 메모리 쪽을 보겠습니다. 유저 데이터 사이즈 어떻게 계산하죠? 아까 유저를 몇 명 팔로우 한다 그랬죠? 300명 팔로우로 하고 페이지를 200명 팔로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더합 500 곱하기 파일 하나 사이즈는 몇이다? 1KB 해서 500KB for 유저가 되고요. 메모리 유저지는 DAU가 몇이었죠? 300명이었죠. 하루에 300명이 접속을 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유저의 데이터 사이즈가 500KB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150TB for day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서버 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당 100GB의 메모리를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이 뉴스피드는 모두 캐시된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50TB에 뭐를 나눈다? 서버 한 대의 메모리 수 100GB를 나눴더니 몇 대가 필요하다? 1500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스템 API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API는 일단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get user feed 해서 유저 피드를 갖고 오는 API를 해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뭐가 온다? 그렇습니다. API 데브 키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갖고 오려 그러면 어떤 유저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지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갖고 오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신스 아이디랑 맥스 아이디인데요. 뉴스피드 같은 경우는 꼭 요청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뉴스피드를 갖고 오라는 게 명시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갖고 오면은 몇 개를 갖고 와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하한값, 그러니까 그 날짜로 했을 때 언제, 옛날 언제부터 최근 언제까지 갖고 오는데 몇 개를 갖고 오냐가 전부 다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놨고요. 마지막에 xcloud replies는 리턴되는 값에 그 리플라이까지 추가를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입력된 숫자만 결과를 반환하는데 맥시멈 값을 잡았어요.
맥시멈 200개까지. 200개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리턴은 피드 항목 목록을 리턴을 합니다. 이 항목 목록을 가지고 필요한 동영상과 이미지 텍스트들을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와서 뿌려주겠지요.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은 유저 테이블, 엔티티 테이블, 팔로우 테이블, 피드 아이템 테이블, 피드 미디어 테이블, 미디어 테이블로 나눴고요. 이번에는 좀 많네요. 자, 빨리 진행해 보죠. 유저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쵸? 먼저 유저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는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인티저로 잡겠습니다. 네임은 몇 글자? 20글자. 이메일은 몇 글자? 32개. 데이터 오브 버스는 데이터 타임으로, 크리에이션 데이트도 데이터 타임으로, 라스트 로그인도 데이터 타임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전 시스템하고 틀린 거는 이제 크리에이션 데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아마도 그 페이스북을 이제 끝까지 계속 내리다 보면 이제 그 언제 시작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 이제 엔티티는 뭐냐면 엔티티는 이제 유저, 내가 팔로우하는 건데 사람이 아닌 뭐 그룹이나 그 페이지 같은 경우 할 때 그룹이나 페이지를 이제 엔티티로 잡았습니다. 유저랑은 좀 필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잡았고요. 먼저 프라이머리 키인 엔티티 아이디를 인티저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잡았어요. 타입을 잡아서 이 타입은 페이지일 경우에는 1, 0 그리고 그룹일 경우에는 1 식으로 타입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테고리는 이제 스몰 인티저로 2바이트 잡았습니다. 2바이트 잡으면 아시다시피 2의 마이너스 15승부터 2의 15승 빼기 1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 2, 7, 6 뭐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20개로 잡고 이메일은 32자. 새로 폰이라는 게 들어왔네요. 전화번호는 12자로 잡고 디스크립션은 512로 좋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션 데이트도 좋고요. 자, 팔로우 좋습니다. 팔로우는 이전에는 유저 1 아이디, 유저 2 아이디였는데 이제는 유저 1 아이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저 2가 아니라 엔티티도 또 넣어야 되니까 엔티티 or friend 아이디로 해서 인티저 프라이머리 키 값이 됐습니다. 마지막 타입은 타이니 인티로 해서 true랑 false 같은 불린 값만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 피드 아이템입니다. 피드 아이템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있고 이제 피드 아이템이 누구의 피드 아이템인지를 알아야 되니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유저나 엔티티 둘 중 하나니까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면 엔티티 아이디는 널이겠고 엔티티 아이디가 들어가면 유저 아이디는 널이겠죠. 그리고 패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피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패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티튜드랑 롱기튜드 위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제 생성됐는지 크리에이션 데이터다 라이크의 숫자까지도 이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피드 메디아는 이제 피드 아이템과 메디아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건데요. 얘가 보면 관계가 1대 다의 관계일 거고요. 또 얘는 다 대 1의 관계가 될 겁니다. 얘는 뭐를 갖고 있냐면 피드와 메디아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걸 갖겠죠. 그래서 피드 아이템 아이디와 미디어 아이디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미디어 아이디가 인티저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고요. 타입은 아까랑 동일하게 스몰 인티저로 하여 있고 패스는 바 캐릭터로 256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동영상이면 동영상 패스, 뭐 다른 뭐 이미지면 이미지 패스 뭐 그렇게 되겠죠. 디스크립션은 해당 메디아의 설명으로 256자까지만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미디어가 촬영 당시에 레티튜드랑 롱기튜드 값도 입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 날짜도 집어넣게 되겠고요. 다음 이제 하이레벨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자, 하이레벨 디자인에는 일단 피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를 게시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레벨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먼저 피드 생성입니다. 피드가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사용자의 게시물 사용자가 따르는 엔티티 페이지나 그룹이나 다른 사용자 팔로워에서 생성을 하고요. 워크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제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제인이 팔로우하는 사용자의 아이디 및 엔티티가 뭔지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사용자의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게시물들을 검색을 해서 갖고 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거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최신의 인기 있는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게시물을 검색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검색된 피드를 이제 어디에 저장한다? 캐시에 저장한다. 몇 개였죠? 아까 한 500개 정도 저장을 했죠. 유저 수 300명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가 200개였죠. 그룹은 아까는 없었네요. 그쵸? 저장 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제인에게 반환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게시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웹사이트의 피드 이제 20개가 다 이렇게 스크롤해서 이렇게 슉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또 그 피드도 갖고 와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피드 끝에 도달하면 서버로부터 다음 게시물 20개를 요청을 합니다. 사용자가 지금 온라인 상투일 때 팔로워 중 한 명이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작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새 게시물은 일단 그냥 무조건 바로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순위 있지 않습니까? 최신 인기 관련 그 순위 중에서 그 가중치에 따라서 이게 몇 번째 순서에 들어갈까 순위가 매겨져서 자동으로 피드에 추가되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최신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림을 받거나 아니면 서버가 자동으로 푸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새 게시물이 순위가 매겨져 피드에 추가된다는 거는 이제 자동 푸시될 경우겠네요. 그쵸? 다음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facebook.com으로 접속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요. 먼저 facebook.com이라고 익스플로러에다 치면 뭐가 받아줄까요? 그죠? 웹서버가 받아주겠죠? 웹서버가 받아주면 웹서버가 하는 일은 뭐죠? 클라이언트가 고객과 그 애플리케이션과의 서로 중개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웹서버 뒤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을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역할은 유저가 포스트를 올리면 게시물을 올리면 그걸 어디에다 저장한다? DB에다 저장한다. 그리고 그 유저가 뉴스피드를 유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피드를 검색 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작업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 포스트의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나 캐시는 유저 페이지 그룹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겠고요. 포스트 데이터베이스 앤 캐시는 포스트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모르긴 해도 오브젝티브 스토리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아마존 S3 같은 거요. 그리고 뉴스피드 제너레이션 서비스의 워크플로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게시물을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순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피드 생성하고 캐시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캐시에 저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죠. 실시간 업데이트 수신 그거는 만약 유저가 로그인 되어서 하고 있었을 때 해당 유저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게시물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되죠? 새 게시물을 타임라인에 추가하는 아까 했던 얘기를 랑 같습니다. 다음 피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새 게시물이 있음을 알리는 서비스고요. 자, 여기서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39번. 자, 보시는 것이 페이스북 뉴스피드 아키텍처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유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네요. 유저 A가 add 게시물을 하나 업데이트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웹서버에다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럼 웹서버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유저 A가 게시물 하나 올렸네요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요 게시물에 있는 그 뭐 사진이나 뭐 동영상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디다 넣는다? 메타데이터 캐시에 넣고 메타데이터 캐시는 어디다 넣는다? 메타데이터 DB에 넣는 형태. 재밌네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직접 메타데이터 DB를 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캐시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게 또 DB에 들어가는 형태로 가게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건 메타데이터가 들어가고 포스트랑 미디어까지도 전부 다 캐시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메타데이터 이쪽으로 들어가고 포스트의 정보는 포스트 캐시에 들어가고 이거는 주로 텍스트겠죠? 그리고 사진이랑 동영상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미디어 캐시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들어가고 나면 얘가 아마도 마스터 슬레이브처럼 얘가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포스트에 싱크가 되는 방식으로 DB에 싱크가 되는 방식으로 될 것 같고요. 비디오 앤 포스트 스토리지는 아마도 오브젝티브 스토리지, 뭐 S3가 아마존 S3 같은 그런 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뭐 업데이트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유저 B랑 유저 C는 뭐냐면은 피드를 업데이트를 하네요. 해가지고 피드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피드 보내주세요 하면 웹 서비스가 뭐를 하냐면 피드 주세요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캐시 서버가 홀드하고 있는 피드가 요청하는 피드의 날짜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어기에 있는 거를 그냥 가져와서 고객에게 보여주지만 이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피드 제너레이션 서비스까지 가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최악의 경우에는 DB에서 긁어서 보여주게 되겠죠. 피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뭐냐면 유저 B가 보고 있는데 유저 A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다 쓰고 업데이트까지 끝나서 피드까지 다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캐시 서버 홀드 피드가 얘한테 새로운 업데이트 된 게 왔네. 그럼 얘가 뉴스 서버 통해서 뉴스 B나 C에게 자 유저 A가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라고 노티피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해당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 맞는 항에 집어넣는 실시간으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마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컴포넌트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피드 생성은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SQL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닌데요. 한번 간단히 보죠. 먼저 피드 아이템을 어디서 갖고 오죠? 그 피드 아이템 아이디를 피드 아이템에서 갖고 오는데요. 유저 아이디가 이제 이 그룹 안에 있는 건데요. 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얘가 먼저 동작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 보겠습니다. 먼저 팔로우에서 유저 아이디가 현재 유저 아이디고 타입이 0인 유저인 그 모든 팔로우하는 그 엔티티 or friend 아이디를 몽땅 갖고 오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의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가 같은 애들에 대한 그 피드 아이템 아이디를 몽땅 갖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만 수행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팔로우하는 유저들의 모든 피드 아이템들 아이디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쵸? 피드 아이템 아이디만 있으면 해당 피드의 포스트나 사진이나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있겠죠. 그거에 더합니다. 뭐를 더하죠? 같습니다. 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타입이 1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저를 갖고 오고 얘는 엔티티를 갖고 오라는 얘기고요. 이 두 개가 갖고 오면 그거를 어떻게 된다? 그 정렬을 하는데 디센딩으로 저장하는데 최근에 생성한 그 피드 아이템 순으로 게시물 순으로 이렇게 소팅을 하고요. 리밋백 몇 개만 갖고 온다? 100개만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단점이 있네요. 뭘까요? 항상 나오는 하주 정리입니다. 다수의 게시물을 정렬, 병합, 순위 지정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 팔로워를 가진 사용자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고 이제 사용자가 요거를 만약에 페이지를 로드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뉴스피드 타임라인을 생성을 한다 그러면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만들어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기다린 만큼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이 뭐냐면 이 해당 뉴스피드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KGS 기억나시나요? 키 제너레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키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중복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키를 생성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응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서비스 하나가 따로 돕니다. 따로 별개로 도는데 어플리케이션 서버 외에 또 따로 도는데 걔는 하는 일은 그 유저의 뉴스피드를 계속 그 어떤 특정 주기적으로 계속 생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집어넣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유저가 요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놈을 쿼리에서 갖고 오면 되니까 빠르다 느리다 엄청 빠르게 되겠죠. 그죠? 실시간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게 없으니까요. 타임라인을 미리 생성해서 메모리에 저장하면 이피션시가 높아지 당연하죠. 거기서 뉴스피드를 오프라인으로 할 때 테이블은 어떻게 되면 키는 뭐가 되겠죠? 당연히 유저 아이디가 되겠죠. 그리고 밸류는 이제 스트럭처 구조체로 만들어지는데요. 링크드 해시맵이 하나 쓰이네요. 해시맵이 피드 아이템 아이디가 키가 되고요. 밸류가 피드 아이템이 되는 해시맵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데이트 타임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제너레이트 됐는지를 집어넣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유저 아이디가 해당 피드 아이템을 갖고 올 수 있겠고 피드 아이템은 피드 아이템 아이디로 피드 아이템을 쉽게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뉴스피드 오프라인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겠죠. 그리고 다음 그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메모리에 몇 개의 피드 항목을 저장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페이지당 게시물 20개 평균 페이지 열람수가 10개라 그러면 뭐 요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0개가 저장이 되겠고요. 200개 저장된 이후에 게시물은 얘 저장돼서 어디에 들어가죠? 캐시에 들어가죠. 메모리란 얘기는 캐시란 얘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개 이후의 게시물은 캐시에 없기 때문에 캐시 미싱 나는 것들은 어디서 갖고 온다? DB에서 갖고 온다. 모든 사용자의 뉴스피드를 생성하고 메모리에 보관해야 하나요? 그렇죠. 메모리에 보관하는 게 DB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몇 배가 빠르다? 200배 이상이 빠르겠죠. 200배에서 또 그 DB에서 갖고 오는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 로드 그리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자면 20배 이상 빨라지겠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용자를 다 넣는 데는 좀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자주 로그인하지는 사용자는 LRU 기반으로 해서 자주 제일 로그하지 않은 사용자가 하나씩 제거되는 방식으로 캐시가 운영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방식은 사용자의 로그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예상 방안으로 캐시를 운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하루 중 그 한 사용자가 어느 시간에 활동을 하고 어떤 요일에 뉴스피드에 액세스 하는지를 미리 통계를 내서 알 수 있다면 그 시간에 그 사용자를 그 캐시에 그 사용자의 그 뉴스피드를 캐시에 올리는 형태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다음 이제 피드 게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하나 알아볼게요. 팬아웃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로우 모드에게 게시물을 푸시하는 프로세스를 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그 데이터 주고받을 때 나왔던 다른 거랑 비슷해요. 풀이 있고 푸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준이 어디 기준이다? 서버 기준이다. 풀을 이제 팬아웃 온 로드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제 푸시가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게시물이 라이트 됐을 때 바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로드라는 얘기는 이제 라이트 된 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요청이 있을 때 보내준다 그래서 로드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추측입니다. 풀의 방식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정기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근데 이 요청은 서버는 바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단점은 이제 클라이언트부터 새 게시물이 즉시 제공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약에 1초에 한 번이라고 했을 때 얘가 0.5초가 1초에 한 번씩인데 새 게시물을 0.5초에 새 게시물에 고객이 올렸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바로 줄 수가 없고 0.5초를 더 기다린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그때 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0.5초 사이인데 아이고 뭐 이거 가지고 그러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조금이라도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줄 것을 기다리게 된다면 이거를 기다려 줘야 되는 모듈을 또 별도로 개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용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정기적으로 계속 요청하는데 1초마다 새 게시물이 만들어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비능답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버 로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낭비도 많이 발생하겠죠. 없는 거 달라, 없다, 달라, 없다, 달라, 없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된 현상이 이제 푸시 방식입니다. 얘는 이제 이전 다른 시스템과 같습니다. HTTP, 뭐, 롱풀링. 롱 길다, 뭐가 길다? 대기를 길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건 맞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를 바로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다리게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새 게시물을 즉시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다가 서버가 딱 들어오면 바로 던져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좀 복잡해지는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으로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드를 가져올 때 팔로워 목록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받자마자 이제 그거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 사용자 연결을 찾아서 걔한테 바로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읽기 작업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핫 유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수의 팔로워에게 이제 한꺼번에 푸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느려져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일반 유저는 이제 푸시하는 방식, 핫 유저는 풀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퍼포먼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자라는 방식이죠. 마지막 모바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모바일은 이제 모바일 인터넷은 이제 데이터를 쓰는 만큼 요금을 내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쓰는 방식은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피드 실시간 됐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장치는 서버가 알아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업데이트하는 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피드랭크를 보겠습니다. 방식은 중요도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결정하고 결정된 것들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순위 점수 계산해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중요도는 뭐 좋아요 숫자, 댓글 숫자, 공유 숫자, 얼마나 최근 데이터인지, 이미지 비디오가 있는지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은 일단 세 가지 했는데요. 스티크니스라 그래서 사용자 고착조, 얼마나 사용자가 그거를 오래 보고 있고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리텐션,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지, 뭐 그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데이터 파티셔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트당 메타데이터 샤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피드 데이터 샤딩하는 게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데 보시면 좀 차이가, 샤딩 포스트 메타데이터는 유저 아이디랑 포스트 아이디로도 샤딩을 할 수 있지만 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아이디로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아이디로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를 찾을 때마다 모든 샤드, 모든 서버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쿼리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집계를 받아서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빠르다 느리다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용자 DB가 A라는 샤드 했을 때 A라는 샤드만
쿼리를 던져주면 될 수 있도록 요 하나만 들어간다는 틀리고요. 분산 처리가 처리한 이후 당연하게도 이 리드, 그러니까 뉴스피드 만들려면 읽어야 되겠죠. 읽기가 부하가 되고요. 3개 심었으면 어떻게 되겠죠? 라이트에도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분산 처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포스트랑 메타데이터는 트위터와 유사하게 포스트 아이디, 트윗 같은 경우는 트윗 아이디로도 샤딩을 해지 않습니까? 그거랑 유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피드 데이터는 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한 서버에 넣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로만 샤드가 가능하다는 거. 해시 펑션 뭐 당연하게 뭐 유저 아이디를 서버 수로 나누면 되겠죠. 한 서버에 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평균 한 사용자가 유저 300 그리고 페이지 200개 그래서 500개까지만 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한 서버에 500개의 피드 아이템 저장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